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 이재주입니다. 요즘 선거에 대한 얘기도 자주 하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지사나 교육감 선거보다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달짜리 초단기 선거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인 제주에서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무소속 김은남 후보를 만나보고 다음 이 시간엔 이제야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시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월 1일 제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솔직히 지금도 선거구에 가시면은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 을선거구에 어떤 연구가 있는지요? 우선 누구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데 저는 제주시 이도일동,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고요. 23대째 저희 조상부터 이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을 지역은 제가 연고가 있는 곳이고 지금도 이제 어머니께서 서늘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을 지역은 제가 예전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던 곳입니다. 네. 서울대와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시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금수저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저희 때는 요즘 인사청문회 때 나오는 부모들이 강제로 스펙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랑 동년배들은 또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수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지난 2017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두셨고 2020년 20대 총선에 서울 강남병에 이제 거의 꽂히듯이 전략공천에서 출마를 하셨었는데 낙선했습니다. 당시에 어차피 떨어지는 선거인데 왜 나가느냐? 고향 제주도 아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 유권자가 많은 그 강남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왜 그런 곳에서 첫 정치 도전을 하셨던 겁니까? 사실 저는 고향에서 출마를 하고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상의를 드렸을 때, 오영훈 의원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주변에 다들 이제 말리셨고, 그러던 차에, 타워 팰리스,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가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구하지 못했고, 당에서는 제가 그나마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보내셨는데요. 저도 떨어질 거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셨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신 겁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국회의원들이 주로 맡아왔던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아주 파격적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무비서관을 하셨는데 청와대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법조인으로 올해 21년째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또 법과 관련된 경제 업무는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무를 통해서 정말 정치의 맛을 보니까 이거는 좀 다른 면이 있구나. 많이 정말 배웠고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보고서를 저는 매일매일 썼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과 같이 법안 처리 또 그리고 예산 문제, 국정 현안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챙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제게 주신 기회가 저의 어떤 경험을 쌓게 했고 그게 이번 기회에 혹시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좀 갑작스럽게 제주시 을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만약에 보궐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당연히 최소한 1, 2년 정도는 유권자하고 접촉을 하면서 저를 알려야 되는데 보궐선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없었고 하지만 제가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하다 보니 정말 고향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고요. 이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좀 한번 욕심을 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 제게 돌아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번에는 짧지만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계속 유권자들을 찾아뵙고 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시를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일단 대통령께서는 정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참모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실 때 항상 격려를 해주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 정무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평소 교류가 많아서 이제 따로 부르셔갖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이제 4.3 추념식에 직접 대통령으로 3번이나 오셨고 그 전에도 우리 진보 진영의 대통령께서 주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용훈 도지사 후보를 포함해서 이 민주당 정부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도민들한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한규 후보를 전략공천했습니다. 네. 전략공천 뭐 기대나 예상 혹시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저도 출마 선언 때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따르겠다. 예. 경선이어도 따르고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날 마침 오전에 이제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짐을 가득 싸갖고 경선 준비를 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더니 도착해 보니까 그 사이에 예. 공천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한규 후보를 전략공천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요번에 예. 민주당은 총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 전략공천을 예. 했습니다. 당이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체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당과 같이 정상적인 경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 뭐 적합도 조사나 이런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적합한 후보군을 추린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오용훈 후보가 아주 훌륭하시지만 저하고 또 다른 경험이 있고 또 제주도 내에서 출신지도 다르고 예. 또 나이대도 다르기 때문에 예. 둘이 같은 날 6월 1일 유권자들한테 선보이면 그래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예. 있겠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네. 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네, 제가 74년생이라 예, 예. 이제 49. 요즘 만을 예. 해야 된다고 하죠. 이번 정부에서는 47입니다. 예. 네. 동안 소리를 좀 들으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봐주신 분이 예. 있습니다. 네. 전략공천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러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 제주의 지역 정치인들 특히 네. 정치 선배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분들 만나보셨는지요? 네. 일부는 이제 만나 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100%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죠. 당연히 오랫동안 여기서 유권자들과 접점을 가졌고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기를 발전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서 이번에 본인들한테 경선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께서 결국은 저희의 정치 선배시고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시고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예.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갑자기 결정되다 보니까 초당계 선거로 네.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네. 어떻게 원팀 플레이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당연히 이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도지사 선거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제 도정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다행히 오용훈 후보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예. 계시고 그럼 이제는 김한규도 보궐선거에서 당선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민주당에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고 계십니다. 예. 선거 캠프는 지금 다 꾸려져 있는 거죠? 네, 사무실을 냈고 예비후보자 등록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고 예. 계시고 되게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은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네. 이 전략공천에 크게 반발하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사실 안타깝죠. 예. 같은 당의 대선배시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당 활동을 하셨던 건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참 안타깝고 예. 김은남 전 의원님께서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또 제주도민에 대한 애정이 크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후보 등록일이라서 이제 쉽게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근데 등록을 하셔도 예. 나중에 판세를 보시고 또 혹시라도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후보가 예. 당선됐을 경우에 미칠 영향들도 한번 고려해 예. 주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그 이후에 제주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민심, 제주의 현안을 제대로 알까 하는지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런 우려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신문들도 구독하고 제가 계속 신문에 기고도 하고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만 여기에 계속 계신 분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에 비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만나 뵙고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그분들이 제시하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결국 국회에서 법률과 입법으로 해결해내는 예. 그분들의 심부름꾼이 될 거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제주도에 대한 이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풀어나가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방신문에 칼럼도 몇 차례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번 읽은 적이 있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을선거에 출마하시는데 강남 병에 출마했을 때와 고향인 제주에서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에 어떤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완전히 다른 선거입니다. 예. 완전히 다른 선거고 강남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의 선거는 보이지 않는 유권자하고의 이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주로 온라인 또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소위 공중전이라고 예. 하죠. 그렇게만 선거를 하지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유권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되게 공허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많은 분을 만날 수 예. 있고 사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런 선거가 더 이제 사실 인간미가 느껴지고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될 예.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 친척들 그리고 어릴 때 같이 뵀던 이웃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예. 반드시 제가 극복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축제 같은 선거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물론 어렵습니다. 예, 예. 어렵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같이 하시겠다는 건지요? 그게 이제 단순히 뭐 같은 행사장에 다니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오영훈 도정을 돕는 김한규 국회의원 예.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오영훈 국회의원이 6년 동안 추구했으나 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또 오영훈 도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나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송재호, 유성곤 두 분의 의원이 있습니다만 또 그 두 분과는 또 제가 다른 또 나이대고 세대고 또 주변의 인간관계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그분들과 함께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영훈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 보궐선거가 확정되기 전에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과 김한규 후보가 몇 차례 동행을 해서 후임 공천을 놓고 이미 사전 얘기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헛소문입니까? 아이고, 오영훈 후보님께서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 후보님하고는 당에서 같이 당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예. 이 주변에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주셔서 오 후보님한테 상의를 드렸는데 예. 오 후보님께서야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뜻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본인이 특정 후보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예. 뭐 괜찮은 후배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해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당시만 해도 경선에서 어느 분이 이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주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켜보고 예. 있었습니다. 네. 예, 뜬 소문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저희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네. 언론 3사가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환경 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이 다른 지역은 경제 활성화였는데 유독 제주시 을선거구만 네.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습니다. 이게 제2공항 관련된 그 여론인데 제2공항에 대해서는 공약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성산하고 가까운 이제 구자 세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분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7년 정도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첫 번째 관심인데 이게 정말 어떠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지 교통, 특히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공항 사이에 이제 뭐 관통하는 이제 관광객들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당연히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의 분들이 이거를 결국은 자기 뜻과 다르더라도 수긍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발 도민들한테 있는 정보를 정확히 공개를 해달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더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의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결국은 이런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주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어떤 제2공항 추진 방향이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 결정권만 확보가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따라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제주시 을선거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현안 해결 어떤 건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생활한 시간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살았던 제주시 중앙로 이도일동 지역을 보니까 예전과 달리 되게 활기가 없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지하상가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거기서 모든 이제 사람들과 만남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생활 여건이 좋아진 곳들이 있는 반면에 을 지역 안에는 구도심 같은 부분은 예전과 다른 좀 더 활력을 잃어가는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용적률 교환제라든지 뭔가 집중적으로 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제일 와닿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그런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년 동안은 국회가 여소해야 되고 돌아서 국정 운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무비서관으로서 인수위 쪽이랑 같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업무를 실제로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고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게 단지 사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합참이라든지 되게 여러 부서가 연쇄 이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약간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된 민주당으로서도 감정적으로 무조건적인 좀 반대를 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데요. 제가 국회에 간다면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우려를 표해 주신다면 윤석열 정부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시 을선거구 출마 후보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셨고 김은남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후보가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렵겠지만은 선거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하고는 다른 장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예. 아무래도 여러 번 선거를 이제 치르셨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보궐선거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도민들께서 저를 예.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단 선거 쪽 바라보시는 분들은 김은남 후보가 무소속 출마해서 표를 좀 나눠 가질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후보로 벌써 여기서 국회의원만 3번 당선되신 분이라서 인지도와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은 민주당 후보 김은남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을 거고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예. 지지를 받기는 어려우실 거고 또 예.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애정으로 또 저에 대한 관심으로 투표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주시 보궐선거가 한 달짜리 초단기 선거라서 네. 뭐 다른 선거와 다르게 공약보다는 어떤 인지도, 네. 인물론 뭐 이런 게 더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같은 방송에 많이 나오면 예. 인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네,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하긴 예. 하죠. 그렇긴 한데 제주도가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정말 다른 지역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 많고 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 얼굴 본 사람이라고 뽑아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물이 어떤지 소속 정당이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실 거고 공식 선거운동이 기간이 시작되면 당연히 조금씩 저를 알릴 기회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권자를 믿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투표까지 정말 코앞이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남은 기간에 어떻게 유권자들 표심을 좀 끌어안으실 생각인지요? 제주도 방식으로 선거를 해야죠. 예.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더 방문하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통화도 더 많이 하고 저를 알리는 작업을 열심히 또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방법들 또 이렇게 신시가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또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공중전하고 지상전을 그렇죠. 같이 하셔야겠네요. 해야 되죠. 제주의 방식도 같이 취하면서 또 저만의 방식도 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시 을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왜 김한규 후보가 제주시 을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께서 저를 키워주셨고요. 그동안 덕분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 날부터 제주 도민을 위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키워주신 김한규,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도를 키워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